네, 시청자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잘 지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여자거든요.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판도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도라가 시집을 갈 때 혼수로 뭘 줬냐면은 정말 멋진 항아리를 줬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뭐를 부탁했냐면 이 항아리는 절대 열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왜 열지 말라고 하지? 하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판도라가. 그래서 그 항아리 뚜껑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펑 하고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너무나 나쁜 그저 질병, 분노, 좌절, 그저 나쁜 것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그 뚜껑을 딱 듣고 나서 한숨을 쉬고 정말 저기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조용히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희망이라는 게 들어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어떻습니까? 클라이막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마지막 그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그거는 신랑과 신부가 그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그것이 클라이막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많은 뭡니까? 반대와 시련. 우리 지금 보면은 그 어떤 연예인이 외동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저 그 사이가 눈물을 흘리고 결국에는 어떻나요? 그런 어떤 위기를 지나고 지금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여행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음식 그 더본 코리아의 대표 이제 뭐 곧 상장도 한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백종원 씨 잘 아시잖아요. 그분도 IMF 때 그죠? 정말 IMF 때 그분의 나이를 보면은 한 30대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수십억의 빚을 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려고 저 홍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홍콩을 가서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높아.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한 끼만 더 먹고 죽어야지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어떤 위기를 지금 멋진 결말을 만들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깡통을 10번 찾네, 뭐 얼마를 찾네 이렇게 하시면서 가정에 위기도 오시고 개인적으로 건강도 많이 나빠지시고 그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위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그죠? 결말이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죠? 이렇게 다 인생은 별거 아니지만은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졌을 때 웃으면서 일어나야지 울면서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반드시 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철학자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외친 철학자입니다. 근데 정작 소크라테스가 읽지 않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아내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 구조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책을 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책이냐면은 세력의 마음을 아는 책, 그죠? 사실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교과서적인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수를 보면서 지수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하락의 어떤 포지션에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해지성 종목을 사야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해지성 종목이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잖아요. 결국 뭡니까? 시장에서 상승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특징인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력의 마음을 아는 책을 읽으신 분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세력의 마음을 아는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은 아마 살아남기가 조금 힘든 그런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워낙에 지금 보세요.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주식을 대하는 그동안의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경우의 수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라는 건 어때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파이를 내가 못 먹으면 남이 먹어야 되고 남이 먹지 못하면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나 세력이나 개인 투자자나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굉장히 견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 위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방송의 종목들은 만약에 가치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 흐름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면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열어두시고 들어주시면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뭡니까? 행보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정작 움직인 종목들은 뭐였냐면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도체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시겠지만은 정작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느냐면은 코세스라든지 LB루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적이면서 코세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2번이나 쳤습니다. 뭐 이 종목은 뭐 온디바이스가 됐다가 CLX가 됐다가 그죠? HBM이 됐다가 그냥 자기가 그냥 갖다 붙이는 대로 되는 그런 어떤 패턴이었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그룹을 형성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신규 종목들 그죠? 신규 종목들도 그 앞에서는 뭐 컬리타스라든지 뭐 에이직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IMT라든지 워터라든지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 먼저 갔던 종목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박스권에서 그죠? 지지를 하고 있고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지지하고 흘러내렸던 종목들은 다시 추세선을 살리는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춰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빼놓을 수 없던 종목, 지금 우리가 계속 주도주로 여겨왔던 종목들 중에서 제일 탑이라고 볼 수 있는 제주반도체도 물론 수익률은 많이 나왔지만 지금 5일선을 약간 훼손한 상태입니다. 왜 훼손을 했지만 아직 그 종목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제주 반도체와 같은 그룹에서 움직이는 거는 SFA 반도체라든지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고 앞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코세스나 LB루셈이나 그건 또 한 그룹이고 그리고 또 신규 종목들은 IMT라든지 워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한 그룹을 움직이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패턴의 종목들은 어떻다라는 거죠? 세력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세력이 없으면 주가를 템버거를 만들든 상한가를 치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너무 이렇게 뭐 한 방향으로 뭡니까? 뭐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만 고집해 반도체라면 뭐 SK하이닉스만 뭐 고집해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융통성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매매도 좀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똑같은 반도체의 이와 같은 종목들도 매매 방법도 다르고 여러분들께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크지 않으면서 내가 이 종목을 믿고 그죠?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조금 약간의 가치 투자로 지수가 이제 이렇게 된다면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종목들은 삼성전자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투자 금액이 좀 한정적이어도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게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니까 폭이 조금만 나와도 어떻게 될까요? 수익 폭이 커지잖아,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투자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만 어떠냐면은 파동 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신규 종목은 상승하면 뭡니까? 300%거든요. 지금 보면 이번 주에 그 뭐 원자력 관련한 종목으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2번 쳤습니다. 첫날 300%, 그죠? 다음날 30%, 또 어제도 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뭐 요와 맞물려서 이제 신규 종목들이 어제도 뭐 현대힘스 같은 종목도 뭐 같이 또 상한가를 쳐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뭐 HB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신규 종목들은 왜 이 선수들이 좋아하느냐 하면은 신규 종목 주가를 상장시키는 주식을 상장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뭡니까? 장외에 있던 종목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가를 상장시키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팔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외에서 어떤 가격들의 어떤 형성들이 첫날 상장하자마자 300%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어떤 무슨 전략이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팔기 위해서 파동이 그냥 가만히 새색시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팔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널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쳤다가 쏟았다가 올랐다가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그죠 거기에 어떤 또 진폭을 노리는 그런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뛰어들기 때문에 팔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바닥에서 기고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보유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희망을 놓칠 필요는 없죠. 그 종목이 시장에 쓰일 수 있는 어떤 가치의 모멘텀이 있다면은 그죠? 또 한 번 그런 어떤 흐름들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내 종목이 시장에 쓰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즉 테마의 재료 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살펴보는 전략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초전도체 아닙니까? 몇 달 전에 초전도체가 있다 없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주가를 많이 띄웠던 대표적인 종목이 신성델타입니다. 10,000원에서 5만 원까지 6만 원까지 띄웠지만 지금 또 그 박스에서 3, 4만 원을 지지하다가 지금 8만 원까지 보내놨잖아요.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그 어떤 세력들의 의지, 내가 이 종목을 10,000원짜리를 뭐 그저 템버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지금 어떤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도 초전도체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뭐 중국의 어떤 연구 발표에서 나왔다는 등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주가라는 거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의 마음을 아는 그죠? 그 책을 읽은 자만이 이런 신성 델타 테크를 매수할 수 있고 파워로직스를 할 수 있고 지금 초전도체 신성델타 테크, 파워로직스, 서남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잖아, 그죠? 그 전에는 많이 움직였습니다, 종목들이. 그렇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역시 뭡니까? 세력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흐름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애플의 실적 발표, 이제 이런 부분들이 2월 1일 날 실적 발표, 뭐 2월 2일 뭐 비전 프로 출시, 그죠? 뭐 사전 예약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도 참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대장이 누구였냐면 덱스터였거든요. MP, 덱스터 이런 애들이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대장이냐면 처음에는 4x4가 대장이다가 또 지난주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뉴프렉스가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주가들이 움직일 때 뉴프렉스가 움직이면은 또 뭐가 움직이냐면 나무가가 잘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HLB 어제 HLB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럼 HLB
HLB 그룹들이 움직이고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그룹이 움직이고 또 뭡니까? 신풍제약이 움직이면 신풍제약우가 움직이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어떤 쌍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뉴프렉스가 그저 상한가 치고 2, 3일 5일선 안 깨고 눌리고 있으니까 또 살짝 눌렸다가 상한가를 때리니까 어떻나요? 나무가가 같이 덩달아서 상한가를 쳐주는 이런 모양이 갖춰졌거든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은 아직까지 뭐가 있느냐면은 기간적으로 2월 2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움직였던 4x4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지금 뉴프렉스 움직였고 또 뭡니까 나무가 움직이고 그다음 남아있는 애들이 누구냐 이거죠. MP도 있고 선익 시스템도 있고 덱스트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맥스트도 있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순서적으로 하나하나씩 돌려줄 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차트를 보고 기술적 흐름을 보고 그 종목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그죠? 그 거래 대금이 터진다든지 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 가지는 전략 나빠 보이지 않고요. 정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독특한 그 뭡니까 바이오 종목 HLB였거든요. 뭐 뚜렷한 뭐 재료라기보다는 뭐 맨날 얘기하는 뭐 리보세라빅인데 그날 돈이 거래 대금이 1조가 들어왔거든요. 요즘 시장에서 보면은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창구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이 세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종목을 밀어줄 때는 그 종목을 무한정 한 종목으로 그냥 다 밀어버리거든요. 상당히 수급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뭐가 있느냐면은 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또 수익 폭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움직였던 HLB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뭘 잘 노트화 해 두셨다가 그죠? 여러분들께서 또 다음 주에 그죠?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숨이 죽은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고요.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제 유튜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 잘 몰라요. 뭐 저 잘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는 여러분들이 그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2천만 원으로 3년 안에 4억을 만드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은 아마 공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보면 뭐 작은 투자 금액으로 뭐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뭐 얼마를 벌었다 이런 그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죠? 저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그죠? 딱 현실성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제가 제시를 해놨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면은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2천만 원으로 3년 안에 4억을 벌 수 있는, 4억을 넘게 벌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왜 가능한가는 지금 제 이 방송, 이는 저 세력의 마음을 아는 책을 읽은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2천만 원으로 3년 뒤에 4억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 제 유튜브 요 밑에 하단부에 나가잖아요. 하시고 한번 보시고 저녁에 제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9시까지 제가 이제 뭐 오늘 못다 했던 얘기들이라든지 다음 주에 봐야 될 핵심 포인트 이런 거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어떤 흐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데일리 온과 제 유튜브가 같이 동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보면은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목요일까지 시장이었고 어제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머무르는 지금 다우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국 시장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미국 시장의 판도는 지금 올해 11월 5일 그죠?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 당에서 공화당에서 헤일리를 무찌르고 22곳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17군데 승리를 했으니까 나머지 전부 다 그 헤일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트럼프가 지금 이와 같은 자기의 인기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관세 부분이라는 거예요. 관세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0%대 올리겠다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은 이 수출을 해서 그죠?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관세 부분을 짚고 나온다라는 거는 역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정책이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되면은 일부에서는 뭐 푸틴이나 뭐 그 누굽니까 그 시진핑이 좋아할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그 밑에 깔려 있는 엘리트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 패권이라는 건 절대 놓지 않을 거다. 그게 벌써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관세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15%대로.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좀 높잖아요. 30%대가 넘어요. 6%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세를 낮춘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라 이거죠. 삼성도 우리나라에 와. 그러면 너희 나라에서는 36% 법인세 내지만 우리나라 오면은 15%할 거야. 해줄 거야. 이렇게 자기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어떤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얘기 많이 하시냐면은 이 주가를 지금 이 다우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지금 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막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나요? 금리 인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리 인하는 그럼 지금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가지고 조율하잖아요. 뭐 3월에 할 거다, 6월에 할 거다, 뭐 9월에 할 거다. 뭐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금리 인하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얘기는 이는 뭐냐면은 지금 시진핑은 뭘 꿈꿉니까? 자기는 모태똥을 꿈꾸잖아요. 장기 집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황제 뭐 지난 그게도 다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과연 무릎을 꿇을 거냐 이거죠. 무릎을 꿇게 만드는 지금 작업을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트럼프도 관세를 그죠? 올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죠? 금리 인하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지 내린다라는 어떤 얘기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미국 시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형태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딱 중도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중도에 있고 지금 뭐 홍콩이라든지 중국 정신은 어떻습니까? 저기서 지금 완전히 막 바닥에서 헤매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냐?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올라가진 않고 죽지도 않고 그죠? 살지도 않는 그 자리에 있고 그죠? 만약에 미국 시장이 팍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올크니 하고 한 단계 팍 내려갑니다. 결국 우리 시장은 양쪽 그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양쪽의 시장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도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다우 지수는 향후에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말고 종목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표들은 어떻게 될 거냐?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으면서 그죠? 대선까지는 누가 되느냐에 바이든도 마찬가지잖아.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인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됐을 때 더 뛰어버릴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인하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주식시장을 폭등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우지수가 이런 어떤 형태로 있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폭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거라는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예,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중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결론이 나면은 그죠? 우리도 이제 방향성을 찾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미국 시장이나 그죠?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여전히 종목 싸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떨어지려고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러면 어떤 사이클을 그리겠습니까? 요런 사이클을 그리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 보자고. 우리 시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요래 올랐다가 요래 내렸다 요래 하겠죠. 그죠? 딱 중도잖아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딱 중간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뭐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있어서 뭘 걱정하고 있느냐면은 전쟁이잖아요. 그죠? 항상 걱정하는 게 그죠? 전쟁 아닙니까? 물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지금 또 뭐 세계 또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나.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세계의 어떤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힘들 때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차 대전도 그렇고, 그죠? 그 2차 대전의 주범이 독일이었는데 지금 또 독일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뭡니까? 그 군사비를, 그죠? 군인을 늘리고, 그죠? 또 뭡니까? 그 군비 대한 예산을 또 늘리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일본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군사비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제 좀 여러분들이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미리 여러분들께서 그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 나스닥이나 이 코스닥이나 그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 지금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그 종목이나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실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죠 물론 이런 포지션이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외인 포지션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포지션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은 외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캔들이 주식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든 전체 종합 지수든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이 올선을 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아직 올선을 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올선을 딱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 때도 종목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이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을 내가 좀 더 사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할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항상 5일선을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캐도남만은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방송에서 그죠? 그 무슨 제목이었잖아, 그죠? 이 캐가 뭐냐면은 쾌할 캐자고, 그죠? 이 뭐야? 칼도자에다가 이 참자가 뭐냐면 베는 거 있잖아요. 베는 거. 베는 참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어지러울 그는 난자고. 그죠? 이거는 맞자는 이게 무슨 맞자냐면 삼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삼배를 가지고 이게 옷을 많이 짜 입고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의 그거는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남북조 시대죠.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왕이라는 국가를 세운 고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뭘 테스트를 했느냐면은 삼배는 어떻게 해요? 가늘잖아요. 이게 삼배를 이렇게 실처럼 만들면은 가늘기 때문에 어때요? 막 엉키잖아요. 엉켜 있는데 아들들에게 그거를 주면서 이거를 좀 가지런히 잘 해보라 이랬더니 나머지 아들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한 줄 한 줄 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 아들 한 명이 고양이란 아들이 딱 와서 칼을 그냥 빼어 들더니 그 삼배를 어떻게 합니까? 엉클어져 있는 삼배를 그냥 칼로 그냥 팍 내리치는 거예요. 그게 캐도 참남만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을 무얼 하러 골치 아프게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느냐. 그냥 단칼에 한번 베어버리면 되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때 그 고향의 아버지가 고안이 이야 저놈이 뭔가 할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너무 불필요한 거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식을 할 때. 주식은 너무나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냥 가격을 보고 사고 단 조건이 뭐예요?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가격을 보고 사고 그들이 얼마까지 보낸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종목 드리는 거 보세요. 월화 저점 잡으세요. 월선 기준 하세요. 왜?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캐도 찬 낱말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한 보조지표, 뭐 쓸데없는 뭐 재무제표, 퍼니, ROE니 뭐 된장 이런 건 너무 막 복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드리는 종목들 또 후회할 겁니다. 아, 지난주에 저 전문가가 월화 저점 잡아가지고 뭐 월선 기준에서 잡으려 샀으면 벌써 몇 프로, 30%, 몇 프로 나왔을 건데 그 여러분이 분석하잖아. 여러분이 쓸데없는 그 보조지표 보고 보조지표는요. 말 그대로 보조예요. 보조. 보조로 보는 거예요. 보조. 저는 그냥 보조지표 그냥 MACD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 MACD 보조지표도 막 이게 그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력이 쭉 땡기면 가는 거고 뭐 가는 거지. 꼭 그게 맞게끔 어떤 보통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왜 기준을 잡아주냐면은 다 지나고 나면은 그 보조지표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은 어떠냐면은 안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캐도 찬 남마 요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필요하게 보고 있던 차트 분석 그죠? 뭐 음봉이면 죽는다 윗골이 달리면 죽는다 뭐 세력이 다 팔았다 이제 그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서 그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이럴 때 제가 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전혀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차트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그죠? 근데 종목이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캐도 찬 낱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칼로 베어서 싹 잊어버려야지 여러분들의 뭡니까? 여러분들을 손절해야만 어떤 회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주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손절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제 방송을 이걸 통해서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딱 볼 거는 뭐다? 뭐만 보면 됩니까? 복잡하게 그 볼 거만 있어요. 수급만 딱 보란 말이에요. 수급이 들어와 있나? 들어와 있지 않나? 그것만 딱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강의는 오늘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IQ가 있고 EQ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IQ는 뭡니까? 요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 이랬습니까?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학문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1 더하기 1은 딱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3이 되면 안 되죠. 요게 IQ예요. 그럼 EQ는 뭐냐? 지혜예요. 지혜. 자,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이 한자도 보세요. 매일 똑같은 지자지만은 여기는 뭐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날일자가 붙어 있죠. 매일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요 해놨죠.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능력이다. 요 똑같은 한자지만은 요거는 뭐예요? 언어니까
말, 학문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거고 요거는 뭐예요? 정신적인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발휘하는 부분이 EQ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가장 제가 이제 이 주식은 IQ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왜 계속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냐면 이 EQ로 해야 되느냐면은 자, 보세요. 1975년 제가 언젠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1975년에 현대가 삼성을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중동 붐이 일었을 때 중동은 뭐가 많이 납니까?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석유 시추탑을 전부 다 수주받기 위해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추탑 하나를 만드는데 그 당시 197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이 건설 기술이 있었겠냐 이거죠. 그 당시에 시추탑 하나 만드는데 1조가 드는데 그때 그 지금 돌아가신 현대 정주행 회장이 무조건 따오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1조를 제시하지만 자기들은 더 싸게 9천억을 제시해가지고 그걸 따왔어요. 그때 그 동생과 결별하게 됐잖아요. 동생 나는 형하고 절대 같이 못하겠다. 그 뭐 남는 장사도 아닌데 그리고 그거를 시추 작업을 누가 수심 30m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거 시추탑을 만들 수가 있느냐? 전부 다 안 된다고 했죠. 안 되지요. IQ로 보고 지식으로 보면 절대 가능하지 않죠. 1975년이면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절대 그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뭐 S대를 나온 모든 건축 뭡니까 그 뭐 엘리트들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정주행 회장이 뭐라고 했죠? EQ를 발휘했죠. 야, 그거 어려울 건 뭐 있노? 조선소에서 밖에서 그 시추탑 만들어 갖고 가서 바다에 박으면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을 자꾸 여러분들이 학문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낭패를 보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1 더하기 1은 딱 2가 돼야 되고 EQ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1 더하기 2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력을 가지고. 이해됩니까?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 지식의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낮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티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식은 왜 그러면 지식이 아니고 EQ냐? 주식은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하고 또 저녁 되면 마음이 바뀌고 아침에는 아 내가 오늘 나중에 뭐 저녁 먹고 한 뭐 5시, 6시 해 떨어지기 전에 운동 가야지 이랬는데 막상 5시, 6시 되면 어때요? 마음이 변해가고 아씨 날씨가 춥네. 그럼 오늘 운동하지 말고만 내일 할까? 이러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주식도. 이 주식도 환경이나 그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고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그 고정적인 제가 아까 그 캐도 찬남마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보도지표 딱 자로 재듯이 딱 재고 이야 차트 이거 올선 깨졌는데 완전 죽었는데 막 잘라야지. 그거 자르니까 어때요? 자르고 나면 팍 뛰어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 버리죠. 뉴프렉스도 보세요. 올선 팍 깼는데 왜 상한가 쳐요? 이론적으로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절대 IQ로 하면 안 된다. 뭐로 해야 된다? EQ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EQ, 판단력, 그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좀 재치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거 알면은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또 S대 나온 사람이 전부 배급 부자가 돼. 세상은 고르단 말이에요.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 못해도 지금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돈 많은 친구들. 젊어 저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오씨 돈이 저리 많네. 오씨 렉서스 타고 다니네. 뭐 타고 다니네. 그죠? 뭐 S20 타고 다니네. 뭐 이래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한 친구를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공무원 하거나 뭐 이래 하고 있잖아. 선생님 하거나 뭐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은 절대 그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EQ가 뛰어난 사람은 학문하고 학습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수학, 사칙연산, 그죠? 2차 방정식, 함수, 미분적분. 그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칙연산만 알아도 이 2차 방정식 함수 아무것도 몰라도 바로 미분적분으로 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식시장에 이 EQ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드렸던 관심 종목이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그때 제주 반도체 보세요. 올선 안 깼죠. 올선 안 깨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주당 1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저점에 샀으면 100주만 사도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을 벌어요. 200만 원 넣어가지고 금방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최저점에 안 잡았다 하더라도 내가 막 대충 잡고 대충 팔았다 하더라도 200만 원 넣어갖고 50만 원 벌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에브리번 내가 좋다 이거죠. 이 주당 4, 5천 원 나와서 내가 주당 5천 원 못 먹어도 주당 1,000원, 2,000원만 먹어도 100주만 사면 얼마예요? 100주, 200주 사면 20만 원, 30만 원 아닙니까? 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제 유튜브에서 2천만 원 가지고 반드시 3년 뒤에 4억을 넘게 번다라는 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제 1월 달 지났잖아요. 이제 2월입니다. 3년? 아유, 시간 짧습니다. 여러분들 뭐 3년, 와,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해? 지금 지나온 시간을 보란 말이에요. 3년이 길었는지. 눈 깜짝, 벌써 지금 1월 다 갔어요. 지난주에 저랑 만났어요. 지금 벌써 일주일. 또 다음 주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저랑 만나요. 굉장히 시장 빨라요.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제가 오늘 관심 종목에서 이름 한번 보라 이거죠. 제주반도체, 에브리본, 메커스, QRT, 플리토, DS 단서, 알루코. 자, 과거에는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있죠.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냐면은 조선시대 35이었어요. 그럼 그 앞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때는 평균 수명이 한 30살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90살까지 살은 임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 하면 잘 아실 겁니다. 광개토 대왕의 장남 누굽니까? 장수왕.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고구려 시대의 평균 수명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90을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이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장수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오늘 이 이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과거에 주가가 많이 떴던 종목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 이 새로운 기술을 능가할 이게 2000년도거든요. 지금부터 23년 전이에요. 지금 솔본으로 이름은 개명했지만 그때 20년 전에 24년 전에 새로운 얼마나 이름 좋아요. 예, 새로운 기술. 뭐 마크로제, 뭐 이렇게 제주반도체, 요즘 뭐 와이드 플레이니 이렇게 이름 잘 보란 말이에요. 파워로직스, 뭐 신성델타 이네들 다 어떻습니까? 이름이 어때요? 딱 지금 현대에 맞고 이름이 좋지 않아요? 시장에서 세력들은 이 이름까지도 본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기 쉽고. 과거에는 어떨 때 보면은 뭐 두 자리, 뭐 이름 처음에는 뭐 한 3개, 뭐 이렇게 뭐 메커스. 이 메커스도 옛날에 잘 나갔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이름 메커스 두 자리 뭐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자, 제주반도체 어때요? 제주도 뭐 여러분들 막 꿈을 꿀 수 있고 뭐 노래도 있잖아요. 제주도 노래. 그죠? 이름 괜찮잖아요. 에브리보 이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주가라는 것도 이름대로 가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뭐 그냥 막 필명이라든지 막 이런 거 지을 때 그냥 뭐 하나 떡 떨어져 있다고 뭐 숟가락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필명 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이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제 필명 뭐예요? 머니퀸이잖아. 머니퀸. 언젠가는 머니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에코프로 얼마나 좋아요. 에코프로도 10만 원짜리 150만 원 만들었잖아요. 템버거 이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름을 잘 만들었던 거.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름 얼마나 좋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 얼마나 좋아요. 이름 듣기 되게 좋고 이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지난주에 그죠? 이렇게 최저점에서 최고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반만 먹어도 전부 뭐가 20% 10%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일 이렇게 10% 이상만 수익을 내도요. 그 대박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내가 그랬잖아요. 수급만 보라 했잖아, 수급만. 오늘 캐도 참 남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HLB예요. 자, 그럼 HLB가 무슨 뭐 그게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냐? 재료가 있고 없고가 뭔 상관입니까? 예? 선수가 돈을 갖다 바르면은 가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이 완전히 뭐 엄청 텄죠?
거래량이 턴 상태에서 돈이 여기 1조가 들어왔어요. 1조. 1조면은 하루 지금 코스닥 거래소 지금 하루 들어오는 돈이 뭐 대충 한 8조에서 10조가 됩니다. 그러면 8조, 10조 들어오는 중에서 이 한 종목에 8분의 1, 7분의 1이 여기다 다 쏟아 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이 없어요. 예?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 여기서 1파를 해갖고 2파가 3파가 될지.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죠? 잘 활용을 하셔도 이 라인에서 저점을 잘 잡으면은 충분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뭐예요? 뉴프렉스. 이거 뭡니까? 메타버스. 그럼 메타버스 생명력은 지금 어디입니까? 2월 2일까지지만 이 메타버스도 AI 움직이면서 메타버스 움직이고 지금 뭐 샘 올트만이 와가지고 삼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세계에서 글로서 문자로서 가장 발달돼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죠?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발달돼 있는 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중국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글로서 가장 발달돼 있는 데가 미국이니까 챗 GTP.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어디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뭡니까? 그것만 가지고 AI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유프렉스 지금 이제 모양새가 갖춰졌죠. 자, 그다음에 뭡니까? 신성델타. 제가 이름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신성델타 여기서 앞에서 고점 찍고 이만큼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죠? 또 가고 있죠. 그럼 뭐예요? 저 종목이 초전도체가 맞든지 아니든지 그거 신경 쓸 거 있습니까? 그냥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가볍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 되죠. 내가 여기에다가 뭐 돈을 전 재산을 갖다 발라랍니까? 얼마든지 이 선수들이 움직이는 이 방향에서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트레이딩 구조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뭡니까? 파워로직스. 지금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전부 다 차트가 어때요? 한편에 뭡니까? 작품 아닙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도 3일 단일가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시간에도 오르고 그림을 쫙쫙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그들이 어떻게 그리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은 또 충분한 수익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뭐냐면은 아니네요. 엔캠 요것도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약간 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드렸던 종목이 라온CQ입니다. 얘는 이제 보안 관련한 종목인데 요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충분한 승산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녁 8시 그죠? 제 유튜브와 이데일리 온에서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께 좀 많이 참여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됐죠? AI와 로봇 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로봇이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로봇은 즐길 줄 모르죠. 놀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즐기고 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좀 힘드셨으니까 주말에는 조금 쉬우시하면서 그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